지금까지는 도면에 표시되는 규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도면에 표시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볼 텐데,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쭉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쭉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제거 가공하지 말아라. RZ 0.5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가공을 해라. 이런 뜻이었죠. 그 설계자 의도는 간단한데, 측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계자가 이렇게만 줘도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거 가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RZ를 0.5 이내로 가공을 해라. 라는 거 이외에 요 전송 대역이라든지 평가 길이라든지 평가 규칙,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평가 길이가 맥스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 대역하고 평가 길이,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0.008, 0.0025가 아니고 0.008이니까 이게 기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평가 길이, 평가 규칙, 요거는 기본이고 다른 것들은 요 표시된 대로 평가를 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요 앞에가 라므다 S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기준 길이는 여기 3개를 적용을 하라고 한 거고, 평가 규칙은 기본 16%를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이렇게 되죠. 평가 길이, 평가 규칙. 평가 규칙 여기 지금 상하는 맥스룰이고 하하는 16%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파상도, 그죠? W. 이게 파상도가 되는 거죠. 여기 Z는 최대 높이. 마찬가지로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 3개. 이런 뜻이고요. 요것도 여기에는 막스룰을 적용해라. 요거는 PT인데 요거는 P 프로파일. P 프로파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라므다 S만 통과한 프로파일이라고 했죠. 요거는 W는 라므다 C를 통과한 프로파일 중에서 저역 필터를 통과한 프로파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기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RX, R, W, 그 다음에 AR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모티프라는 파라미터예요. 이것은 그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파라미터인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아, 이거는 모티프 파라미터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거는 마찬가지로 카페 특강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시고, 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알려줄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VDA 2007이라는 규격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현장에 나가서
이런 기호를 접하면 이게 뭐지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ISO가 아니고 VDA 규격이구나.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본 거는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설계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설계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싶어. 그럴 때 도면에 어떻게 지시를 하겠는가 하는 지금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이 도면 지시를, 요 도면을 해석하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요거는 측정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요렇게 해라 라고 요구를 할 때는 요렇게 지시를 하면 돼. 요거는 설계자의 입장이고, 요렇게 보면 돼. 이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기호를 보고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요구 조건을 이렇게 표시할 거냐, 그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고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실체비 곡선 관련 도시 기호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높이 방향, 길이 방향, 복합 파라메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재료의 마모하고 관련된 그 곡선이 이제 실체비 곡선이에요. 그거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그 파라메타를 공부할 때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런 것들은 실체비 관련된 건데, 요게 사실은 현장에서 또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한 거고요. 요것도 내내 연속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도면을 볼 때 현장에는 최신 도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전혀 그 배운 적이 없는 기호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이 ISO 1302라는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계속 개정이 된다 그랬죠. 근데 개정되기 전에 1978년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네? 그죠? 45년 전에 표기했던 방식을 지금도 쓰는 회사가 있어. 그 현장에 갔을 때 혹시 표면 거칠기에서 요런 뭐 삼각형 기호라든지 요런 또 뭐 N 얼마 요런 것이 나오면, 옛날에는 거칠기 등급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거칠기 등급이 6등급이다. 그러면 요게 6등급이야. RA가 0.8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11등급이다. 그러면 RA가 25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 라는 거고, 또 요게 요 거칠기 등급 4등급에서 6등급 사이, 요거는 또 요 삼각형 3개를 요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삼각형 세 개다. 그러면은 뭐 RA, Rmax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그 사이에 이렇게 등분을 해놨어.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요런 도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럼 요거는 RA를 0.8 마이크로메타 보다 더 넘지 않게 가공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A를 A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A. 그리고 여기 보면은 25S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Rmax 요거를 25 마이크로메타 초과하지 않도록 가공을 해라. 이런 의미야. 이 Rmax는 옛날에 쓰다가 없어졌다가 또 최근에 또 새로 생겼는데 우리가 배운 RZ1 Max 요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런 기호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 요 정도 이해를 하고 필요하면 요 자료 그 표를 찾아보면 된다. 예를 들면 요거 보세요. 요거 0.8A 0.8 뭐 있어? 0.8A 그죠? 그러면 거칠기 등급 6등급 삼각교 3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5S다. 25S면 요거죠. 요거네요. 거칠기 등급 9등급 삼각교 2개 요런 의미였다 라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은 현장에 가서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1978년 그때 이게 썼던 건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같은 RA가 나라마다 다 다르게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Rmax를 RY라고 하기도 하고 RT라고 하기도 하고 나라별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내용을 같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옛날에 오래된 도면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현재 기준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호를 어떻게 썼는지 이 표를 보고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면 여러분 현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 표면거칠기 규격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게 ISO 12920이라는 이 규격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신 규격이 뭐냐라고 하면 ISO 21920이야. 그런데 문제는 새로 바뀐 규격을 지금 아무도 안 써. 왜냐? 규격이 바뀌면은 그 바뀐 거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갑자기 바뀌면은 혼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할 거다. 규격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ISO 4287, 4288, 1302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규격은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 년 후에 활성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아마 10년 갈지도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도면을 받아보면 이 규격으로 규제를 한 건지 이 규격으로 규제를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구분이 되어 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자, 먼저 ISO 21920은 Surface Texture, 여기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urface Texture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근데 근데 Surface Texture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프로파일, 하나는 표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가공 결이 이쪽 방향 이렇게 했죠. 프로파일은 요 한 단면을 요걸 긁어서 이런 프로파일을 구하는 게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2D. 그리고 주로 촉심식, 우리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물론 비접촉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써왔던 촉심식 프로파일, 요게 이제 기초가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기 요 면적을 요렇게 면적을 측정한 거예요. 그럼 얘는 X, Z 2D가 되지만 요 면적을 측정하면 얘는 요 면적 내에서 요런 굴곡을 전체를 다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Y, Z. 그래서 이거는 3D가 된다. 3D는 그 측정을 많은 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문제가 좀 있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비접촉. 접촉식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는 접촉.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질문이 나와요. 접촉이 좋아요? 비접촉이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접촉이 좋아요? 비접촉이 좋아요? 비접촉이 좋아요. 왜? 그래서 사실은 접촉이 좋습니까? 비접촉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죠?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하고 아빠는 누가 더 좋고 덜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합쳐져서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촉식하고 비접촉식은 역할이 달라요. 그냥 간단한 예로 비접촉식을 안 보이는 데는 측정 못해. 그러면 이런 제품이 있는데 작동약 부품인데 이 내측에 있는 거 측정하려면 비접촉으로 못 하잖아. 그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반도체 표면의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접촉식으로 긁으면은 긁히죠. 표시나죠. 그리고 면적을 오래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그때는 비접촉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과 비접촉은 역할이 다르고 서로 보완관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물론 밥은 엄마가 계속 해주지만 엄마가 편찮으시다든지 엄마가 어디 외출을 하거나 하면은 아빠가 밥 먹이고 빨래 해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서로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촉식을 완전히 비접촉식이 대체하고 또 비접촉식을 접촉식이 완전히 대체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접촉이냐 비접촉이냐를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O 21920 이거는 프로파일, 전통적인 접촉식 프로파일을 이용한 텍스처 측정, 요거에 관한 규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이제 다 나눠져 있었어요. ISO 1302, 1101, 4287, 뭐 12085, 13565, 그 다음에 또 뭐 4288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 것들이 ISO 21920 이걸로 합쳐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변경된 거는 도시 기호, 그 다음에 기준 길이 16%를 요구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기호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새로 바뀐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여러분들 도면 볼 때 표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RA 0.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규격이에요. 옛날 규격.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RA 0.3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진직도 같은 표시가 하나 붙어 있어. 이거는 2D 프로파일을 표시하는 21920 요 규격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금방 내가 프로파일하고 서페이스 있다 그랬죠. 3차원 표면 거칠기는 표면 텍스처는 ISO 25178이라는 데서 여기에 이런 기호를 붙여놨어요. 평면처럼. 요거는 3D, 요거는 직선 2D. 우리 그 3차원 측정기에서도 직선은 2D, 평면은 3D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몇 년도판 규격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요거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앞에 이런 그 컷오프라든지 상한이냐 하한이냐를 적어놓고 이 뒤에다가 값이 얼마라는 걸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근데 요게 이제 바뀌었어.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상한 값이 얼마야. 근데 그거 측정하기 위한 조건은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하한 값이 RA 0.2야. 근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적용해라. 이렇게 조금 순서가 바뀐 면이 있어요. 그게 요거를 정리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길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 안 해봤지만 사실은 RA, 뭐 RQ, RSM 이런 것들이 다 기준 길이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평가 길이에서 평균값을 낸 거였어요. 근데 이제 RP, RV, RZ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평가 길이에서 계산을 한다. 지금처럼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해 가지고 5개 평균값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5개 전체 그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크게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 길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샘플링 랭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측정기에서 각각의 좌표를 쭉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좌표를 얻어냈는데 요것을 샘플링 포인트 요 측정기에서 얻어내는 각각의 좌표치 요거를 샘플링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샘플링 포인트하고 샘플링 랭스하고 헷갈려. 그래서 이제 기준 길이라는 용어를 샘플링 랭스라고 하지 않고 섹션 랭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측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다 저절로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기존에 보면은 이런 RA, RQ, RSK 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 앞으로는 기준 길이가 아니고 이제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 다만 RP, RV, RZ 요거는 현재와 같이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해 가지고 평가 길이 여기서 계산을 한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지금 RT라는 것은 원래부터 기준 길이라는 적용이 안 됐죠. 원래부터 평가 길이에서 계산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RKU, RSM, RΔQ 이런 것들도 전부 기존에는 기존에는 요 기준 길이에서 계산이 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길이에서 계산하고, 이제 기준 길이라는 말은 이런 파라미터에서는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재료비 관련된 거는 RMR, R 델타 C, 뭐 RMR 요거는 RMRC고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했던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규칙. 요거 16% 룰이었는데 아까 막 내가 16% 룰을 엄청 설명했죠. 뭐 100개 중에 16개 뭐 해서 6개 중에 하나, 그죠? 그 중에서 처음에 70% 이내 들면 합격이 연속 3번이면 합격, 하나가 불량이면 또 12개를 치고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복잡해.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표면이라는 게 간단하게 평가할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그 16%를 기본으로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새로 바뀌는 규격에서는 이제 맥스룰, 요 맥스룰이 기본이다. 16% 룰은 선택이다. 즉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라도 저 기준값 넘어가면 그건 불량이라고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표면을 좀 더 신중하게 평가를 해라 라고 할 때는 16% 룰이라는 것을 옵션으로 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이제 구정도, 기호, 그 다음에 기준 길이, 그 다음에 평가 규칙,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이렇게 바꾼 거, 요 정도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표면 텍스처 관련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떤 규격이 언급이 되면 요 규격을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ISO 규격인데, 이 ISO 규격을 한국 규격으로 만드는 것이 KS B ISO 얼마 또는 KS A ISO 얼마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카페 소개된 거 있죠? 국가 표준, 요거를 무상으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요 ISO 규격 번호에 해당하는 거기다 치면 그거를 번역한 KS 규격이 나오는데,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 KS는 가급적이면 보지 말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실제 원문하고 좀 너무 생뚱맞게 번역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ISO 원문을 보는 것이 가장 좋고,
IS 원문을 볼 수 없으면 KS를 보기는 보되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봐야 된다. 좀 뭐 모순된 얘기는 하지만 그 번역들이 잘못된 거라든지 또는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럽게 번역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하되 어쨌든 도움은 되니까 이 국가표준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열람을 해라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